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2023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시스템 운영 담당을 맡고 있는 김상진 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올해 현행 시스템에서는요, 변경사항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연구사님이 전체 일정을 빨간색으로 언급해 주셨는데, 저희 4세대 지능형 나이스가 올해 오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예정은 6월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현행 시스템에서 이제 검사 결과 통계 제출을 하고 4세대 지능형 나이스 시스템에서 조치 결과 통계 제출을 하는 그런 중간에 지금 뭐 데이터 이관 작업도 있고 약간 지금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현행 시스템이니까 이제 검사 결과 통계까지 우리 원시 자료 생성하고 자료 제출하는 것까지는 좀 잘 내용을 이제 한번 업무 해보신 분들은 리마인드 생각하신다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이해를 해주시고, 그 이후로는 저희가 또 4세대 나이스부에서 또 잠깐 4세대 지능형 나이스 관련해서 전체 일정 한번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것도 잘 인지해서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발표 순서는 추진 절차 및 참여 방법, 업무 절차, 시스템 기능 활용 중심의 사용자 설명, 주요 질의사항 및 4세대 나이스 안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절차 및 참여 방법입니다. 검사 전반에 대한 추진 절차입니다. 1년간 전체 추진 절차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이 중에서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는 과정은 빨간색으로 표시된 1차 검사, 검사 결과 통계 작성, 원시자료 생성 및 제출, 조치 결과 통계 작성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조치 결과 통계 작성 부분은 4세대 지능형 나이스에서 이루어질 예정으로 추후 4세대 지능 나이스 오픈 이후에 별도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학부모 학생의 온라인 검사 참여 절차입니다. 검사는 초등학교 1, 4학년 학부모,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용 검사지는 CPSQ2, 중고등학교 검사지는 AMPQ3이며 검사 시기는 아까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올해는 4월 30일까지입니다. 먼저 학생 학부모 참여 통합 서비스 페이지에서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를 클릭합니다. 참고로 보시는 페이지들은 접속 기기에 맞게 사이즈가 자동 조절되는 반응형 외부로 제공하기 때문에 PC뿐만 아니라 모바일 기기나 태블릿으로도 편리하게 검사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본 페이지에서 해당 시도교육청을 선택합니다. 학생 참여하기 또는 학부모 참여하기를 클릭하시면 설명 동영상 시청 안내 팝업이 나타납니다. 안내된 곳으로 접속하셔서 동영상을 시청하신 후에 검사에 참여하시고, 다국어 버전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교육부 학생건강정보센터의 매뉴얼 부록에 담긴 다국어 버전을 출력 배부하셔서 온라인 참여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동영상 시청 후 본인 확인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학부모는 학교에서 부여받은 본인 확인 번호를 활용하여 자녀 확인 후 검사 결과를 전달받을 우편 발송용 주소를 입력한 뒤 학생 학부모 온라인 검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학생의 경우도 본인 정보를 입력하고 학교에서 부여받은 본인 확인 번호를 활용하여 검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검사 참여 화면입니다. 검사지의 세부 문항을 직접 확인하고 싶으실 경우 교육부 관리 매뉴얼 참조를 부탁드립니다. 검사 중에는 임시 저장이 가능하고요. 최종 검사 완료 시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온라인 검사의 경우에는 한 번 제출이 이루어지면 수정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전달 연수 진행 시에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온라인 검사의 내용 수정을 원하시는 경우가 있다면 온라인 검사 대신 서면으로 재검사를 통해 별도로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사 종료 후 뜨는 안내문을 읽고 종료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시스템 메뉴 구성 및 업무 절차입니다.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등 각 업무 담당자가 확인 가능한 메뉴는 화면과 같습니다. 시스템상 전체 업무 절차입니다. 검사 전에 먼저 시도교육청에서는 공지사항 관리, 대상학교 관리, 관할 학교 지정, 온라인 검사 기간 설정을 해주고 다음에서 학교에서 검사지 확인, 온라인 검사 기간 조회, 본인 확인 번호 관리 등 기본 사항을 확인 및 처리하시고 온라인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검사 중 학생, 학부모는 온라인 검사에 참여하게 되고 학교에서는 검사 결과를 등록하고 상위 기관에서는 중간중간 참여율 현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검사 후 학교에서는 검사 마감 처리를 거치고 이후 가정통신문 발송, 관리일지 생성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합니다. 다음으로 조치 후 단계입니다. 학교에서 전문기관을 통한 조치 후에 최종적으로 조치 결과를 입력하고 마감 처리를 하게 됩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관할 대상 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대해 검사 결과 및 조치 결과 마감 처리를 하게 되어 있으며 시도교육청에서는 최종적으로 검사 결과 및 조치 결과 마감 처리를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시스템 업무 절차를 사용자별로 구분하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마감 절차는 아래와 같이 담임, 학교, 교육지원청, 시도교육청, 교육부 순으로 진행되오니 마감 및 취소 시 진행 절차에 대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나이스 시스템 설명 부분입니다. 해당 부분은 실제 개발용 시스템 화면을 이렇게 병행해서 보면서 저희 나이스 유지보수 사업단 담당자에게 마이크를 넘겨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이스 유지보수 사업단 학생정서 행동특성검사 담당 유미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부터 나이스 실제 이제 조작하는 화면을 같이 보여드리면서 기능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선 시도교육청에서 이제 4월 1일이 되기 전에 작업을 해야 되는 메뉴는 이제 기본사항 관리라는 큰 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공지사항 관리라는 메뉴에서는 이제 시도교육청 그리고 학교에 공지를 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추가하시고 이제 수정하시고 삭제하는 이런 작업이 가능한 메뉴고요. 여기서 이제 첨부 파일을 등록하셔서 이제 전달해야 될 파일이 있다면 여기서 등록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학교 관리입니다. 학교 기초정보 불러오기라는 이제 버튼이 있는데요. 저 버튼을 누르게 되면 나이스 시스템에 등록된 이제 대상 학교들을 전부 이제 불러와서 이제 여기 이제 리스트업을 쭉 진행해 줍니다.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제 학생정서 행동특성 검사 대상 학교가 아니라 제외되어야 될 학교가 있다면 옆에 보시는 이제 체크박스에 대한 체크를 하시고 제외 해제 처리 오른쪽에 있는 제외 해제 버튼을 통해서 이제 제외하시거나 그러니까 제외 처리된 학교를 다시 이제 해제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나이스에 등록된 이제 학교 정보들 불러오게 되고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외하시고 해제도 가능합니다. 관할 학교 지정입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나이스 데이터에 등록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관할 학교 정보도 자동으로 불러오게 되는데요. 이제 특정 학교가 이제 다른 관할 교육청으로 다른 관할 교육청에서 이제 그러니까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면 이 해당 메뉴에서 이제 관할 교육청 정보를 변경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검사 기간 설정입니다. 올해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이렇게 온라인 검사 기간을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대상학교 관리 메뉴에서 불러왔던 대상학교들을 전부 이제 대상학교 지정 버튼 아래에 있는 이제 대상학교 지정하기 버튼을 눌러서 이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지정하시게 되면 지정 학교 수의 총 합계수가 뜨거든요. 여기서 이제 요걸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제 지정 학교로 선정된 학교들 리스트가 전부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사지 조회입니다. 이제 2023년도에 이제 초등학생용 검사지, 중등학교용 검사지, 교사용 검사지를 해당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이제 질의의 질문 이 문항에 대해서 이 메뉴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확인하시고 이제 안내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 진행 현황입니다. 이 메뉴부터는 이제 4월 1일부터 실시되는 온라인 검사 결과가 검사에 참여하게 되면 학교 급별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제 해당 메뉴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학교별 차별 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아까는 학교 급별로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의 참여율을 보여줬다면 해당 메뉴에서는 각각의 학교의 이제 현재 참여 현황을 보여주게 됩니다. 온라인 검사는 몇 명이 했는지, 오프라인으로 몇 명을 했는지, 총 합계는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해당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검사 결과 관리입니다. 이제 학교에서 4월 30일이 지나고 난 후에 이제 검사 결과 통계를 작성해서 이제 제출을 하게 될 텐데요. 이때 이제 학교에서 검사 결과 통계를 작성을 하고 마감을 하게 되면 이제 해당 메뉴에서 마감을 한 학교, 마감을 하지 않은 학교 수들이 이제 총 여기 해당 메뉴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요. 해당 숫자를 클릭하게 되면 이제 마감 완료를 한 학교 목록, 마감을 하지 않은 학교 목록들이 전부 표출이 되게 됩니다. 해당 메뉴에서 이제 마감 완료 학교 수를 눌러서 마감한 학교 리스트를 쭉 볼 수 있게 되는데 해당 화면에서 마감을 취소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마감 취소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교별 검사 결과 조회입니다. 이제 앞쪽에 있던 진행 현황 조회와 비슷한데요. 여기는 이제 검사가 마감 완료된 학교의 검사 결과들이 해당 메뉴에서 학교별로 조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학교 급별 검사 결과 통계입니다. 이것도 마감 완료한 통계 결과 데이터에 대해서 학교 급별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별로 조회가 가능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해당 교육청에서 해당 학교 급별 검사 결과 통계를 확인하시고 이제 최종적으로 마감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마감을 진행을 해주시고 이제 다음 메뉴 검사 결과 마감 처리 메뉴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최종적으로 교육지원청에서 마감한 결과, 시도교육청에서 마감한 결과를 최종적으로 다 확인한 후에 이제 마감의 최종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검사 결과 통계에 대한 최종 마감을 해당 메뉴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마감을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각 학교에서 조치 결과 통계 입력이 가능해지고요. 이제 조치 결과 통계에 대해서 입력을 받게 되면 이제 다음 메뉴로 넘어가겠습니다. 검사 결과가 통계가 전부 마감 처리가 되고 나면 조치 결과 통계를 학교에서 작성을 하게 될 텐데요. 이제 이 메뉴도 아까 검사 결과 통계처럼 조치 결과 통계를 마감한 학교, 마감하지 않은 학교들에 대해서 이 해당 메뉴에서 조회가 가능하고요. 마감 처리가 된 부분에 대해서 해제하는 것도 해당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이제 동일하게 학교별 조치 결과 조회 메뉴에서는 학교별로 조치 결과 통계가 마감된 학교들의 자료들이 여기서 조회가 가능하고요. 이제 다음 메뉴 학교 급별 조치 결과 통계에서는 학교 급별로 조치 결과가 마감된 학교들의 이제 조치 결과 리스트가 이제 급별로 분류가 되어서 조회가 진행됩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에서 최종적으로 마감을 이제 조회해 보시고 이제 마감이 완료되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여기서 이제 마감 제출하기를 눌러서 이제 마감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조치 결과 마감 처리 메뉴에서는 여기도 아까처럼 최종 마감의 마감
메뉴입니다. 조치 결과 통계를 이제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들이 전부 완료를 했다면 그 완료된 마감 데이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감 처리를 진행해주는 메뉴입니다. 여기까지 진행이 되어야 이제 학생 정서 특성 검사가 전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치 결과 마감 처리 메뉴에서 조치 결과 마감을 하기 전에 원시 자료 생성을 진행해 주셔야 되고요. 원시 자료 생성이 완료된 후에 이제 백업이나 이런 절차들에 대해서 진행을 하시고 자료 삭제 처리를 해당 메뉴에서 진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료 삭제 처리를 완료를 해야 조치 결과 마감 처리해서 마감 제출이 되는 점은 좀 유의하셔서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헷갈려 하실 수 있는데 조치 결과 마감 처리에서 마감 제출하기를 누르게 되면 해당 메뉴에서 어떻게 이동을 해야 되는지 안내 멘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원시 자료를 생성하시고 자료 관리에서 자료 삭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조치 결과를 마감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도교육청 메뉴와 교육지원청 메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제 시도교육청에서는 이제 공지사항을 이제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하고 수정하고 삭제하시는 게 가능하고요. 대상학교 관리를 이제 대상학교 정보를 관리를 하실 수 있고 관할학교 지정도 하실 수 있고 온라인 검사 기간 설정, 원시자료 생성 등의 작업은 가능하지만 교육지원청에서는 해당 이제 업무에 대해서 조회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제 대상학교 공지사항을 관리를 하거나 대상학교를 뭐 추가하거나 이제 관할학교를 변경하거나 관할교육청을 변경하거나 이런 작업들은 교육지원청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요청이 있을 경우 시도교육청 담당 선생님들께서 좀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선은 여기까지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의 이제 업무 메뉴에 대해서 설명이 끝났고요. 이제 학교 메뉴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기본과 하한 관리입니다. 이 부분도 4월 1일이 되기 전에 이제 학교에서 확인을 하시는 메뉴거든요. 이제 공지사항 조회 같은 경우는 들어가서 조회를 하게 되면 시도교육청 담당 선생님들께서 작성해 주신 공지사항들이 여기서 조회가 됩니다. 그리고 검사지 조회 같은 경우는 2023학년도 이제 초등학생이면 초등학교 검사지, 중등학교면 중등학교 검사지 이렇게 구분이 돼서 여기서 출력하실 수 있고 여기서 조회하시고 출력하셔서 활용하실 수 있고요. 온라인 검사 기간도 여기서 시도교육청 담당 선생님들이 등록을 해주셨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언제까지 진행이 되는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확인 번호 관리 메뉴인데요. 해당 메뉴에서 본인 확인 조회를 하게 되면 학생들의 이제 정보를 쭉 불러오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학생들마다 본인 확인 번호 발급 버튼을 눌러서 각각의 이제 고유 본인 확인 번호를 발급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선택하셔서 출력을 하시거나 아니면 전체 출력을 하시는 그 위에 3번, 4번 버튼을 이용하셔서 해당 학생들의 이제 본인 확인 번호를 출력해서 이제 전달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검사 진행 현황입니다. 이것도 이제 4월 1일이 지나서 이제 실제로 검사를 참여하는 도중에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메뉴인데요. 참여율 조회 같은 메뉴는 이런 식으로 학년마다 이제 초등학교는 1학년, 4학년, 이제 중고등학교는 1학년 이렇게 해서 참여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몇 명 참여했는지, 서면,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몇 명 참여를 했는지, 합계는 어떻게 됐는지 해당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반별로 이제 참여 현황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제 반별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상세 리스트가 나오고요. 언제 참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부분도 해당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검사 및 2차 조치 일자 관리 메뉴입니다. 해당 메뉴에서는 이제 실제로 검사 결과 데이터가 등록이 되면 관심군인 경우에는 이제 해당 메뉴에서 이게 좀 가려졌는데 여기서 이제 상담 대상으로 이제 자동으로 뜨고요. 이제 여기에서 관심군 여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판단한 값을 이제 저장하시거나 아니면 전문기관 2차 조치일자
전문기관에 2차 조치를 넘겼다고 하면 그 일자에 대해서 저장하시고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반별 저장 여부를 클릭하시게 되면 해당 학년에 이제 반별로 저장이 이루어졌는지 해당 검사 결과 검사 및 2차 조치 일자 관리 메뉴에서 저장된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 및 결과 관리 메뉴입니다. 해당 메뉴에서 이제 해당 학생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검사를 참여하게 되면 참여 방식이 저렇게 온라인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서명 등록 버튼을 누르게 되면 서명 검사를 등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온라인으로 참여를 한 학생들 중에 이제 학부모 요청이 있거나 학생 요청이 있어서 이제 다시 한번 참여를 하고 다시 한번 재검사를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재검사 메뉴에 있는 그러니까 1차 검사 결과 등록돼 있는 상태에서 재검사 쪽 있는 등록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재검사 결과도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재검사는 온라인이 아니라 서면으로만 등록할 수 있는 점 이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사지 출력 현황 조회입니다. 이제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가 좀 민감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검사 결과 응답 결과에 대해서 출력을 하게 되면 이제 출력한 왜 어떤 사유로 이제 출력을 하게 됐는지 저장을 하게 되고요. 그 저장한 사유들에 대해서 여기서 해당 메뉴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반별 검사 결과입니다. 이제 앞에서 반별 검사 관리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서면에 참여한 결과들을 등록을 하게 되면 해당 메뉴에서 점수와 판정 결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나타나게 되고요. 첫 번째 학생 같은 경우 이제 2번 참여를 하게 돼 재검사를 참여했기 때문에 1차 검사 결과와 재검사 결과가 등록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처음에 이제 관심군으로 나왔다가 2차 재검사를 했을 때 정상군으로 나왔기 때문에 정상인 결과를 반영하고 싶으시면 여기서 이제 제일 끝쪽을 보시면 적용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저 버튼을 눌러서 둘 중 하나를 취사 선택을 해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2번 다 정상이기 때문에 그냥 1차 검사를 적용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적용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그 부분에 있는 현재 상태가 적용 중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부분에 유의하셔서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사 결과 통계 및 제출 메뉴입니다. 해당 메뉴에서 반별로 이제 검사 결과가 모두 등록이 되고 이제 반별로 이제 검사 결과 마감 처리가 전부 다 진행이 되면 앞쪽에 잠시 이 부분에서 이제 반별로 마감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반별로 조회를 하셔서 이제 검사 결과에 대한 결과를 전부 확인하신 다음에 마감을 진행을 하시게 되면 반별로 이제 마감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반별로까지 마감이 전부 완료가 된 후에 검사 결과 통계 생성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자동으로 등록된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통계를 작성을 해주고요. 여기서 이제 미실시 현황에 대해서 작성을 하시고 이제 검사 결과 시스템 처리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학교에서 최종적으로 파악한 이제 관심군 대상 학생 수를 검사 결과 학교 내 면담 소견 반영 결과라는 칸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좀 많이 헷갈려 하셔서 제가 마지막에 실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메뉴에서 검사 결과 통계를 입력하시고 저장을 하신 후에 이 사항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학교 상심 버튼을 눌러서 이제 결제를 받으시고 결제가 완료된 후에 마감 제출하기를 눌러서 최종적으로 마감 제출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가정통신문 관리 메뉴입니다.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온라인 검사를 참여할 때 학부모님들께서 본인이 이제 검사 결과지를 가정통신문을 수령하실 주소를 입력하셔서 저장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해당 리스트에서 학부모님이 작성하신 이제 주소 정보가 자동으로 여기 기입이 되게 됩니다. 이제 만약에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뭐 주소를 잘못 입력하셨다 하면 해당 메뉴에서 수정이 가능하고요. 이제 만약에 학부모님께서 주소를 입력하는 걸 뭐 깜빡하시거나 잘못하셔서 이제 누락된 학생이 있을 경우에는 학적에 반영된 주소를 가지고 와서 반영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메뉴에서 이제 주소를 저장하게 되고요. 해당 메뉴에서 가정통신문 출력을 하셔서 각 가정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리일지 생성입니다. 해당 메뉴에서는 관심군으로 최종적으로 판결이 난 학생들에 대해서 판정이 된 학생들에 대해서 관리일지를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해당 메뉴에서 학생의 이름을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개인별 관리일지를 출력하셔서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사 결과 통계가 전부 마감이 돼서 이제 시도교육청 마감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학교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에 대해서 이제 기입을 해서 제출할 수 있는 조치 결과 통계 및 제출 메뉴를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해당 메뉴에서 조회를 하게 되면 이제 검사 결과 통계 및 제출 메뉴에서 학교 내 면담 검사 결과 학교 내 면담 소견 반영 결과에 있는 결과값을 바탕으로 해당 이제 메뉴에서 자동으로 관심군 숫자들을 맨 앞에 기입을 해주게 맨 앞에 이제 띄워주게 되고요. 해당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혹시나 이제 전입 전출 등에 있어 관심군 숫자가 변화를 했다면 이제 증감 처리를 통해서 그 부분을 조정해 주실 수 있고 그 부분을 이제 전문기관 2차 조치를 어떻게 진행을 했느냐에 대해서 이제 뒤쪽에 이제 기입을 하셔서 저장을 하시고 이제 검사 결과 통계와 마찬가지로 이제 저장이 완료됐으면 이제 학교 상신을 통해서 결제를 받고 최종적으로 마감하시고 제출하시면 학교의 업무는 종료가 됩니다. 이제 학교 업무 담당 교사와 담임 교사의 차이인데요. 이제 학교 업무 담당 교사가 이제 본인 확인 번호 생성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많고요. 이제 담임 교사의 경우 이제 보통 조회와 출력 정도의 기능만 이용하실 수 있고 이제 본인 확인 번호로 관리를 직접 하거나 이제 학교 통계를 검사 결과 조치 결과 통계를 입력하는 부분은 이제 학교 업무 담당 교사가 하시는 부분이고 담임 선생님은 직접 하실 수는 없으세요.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아까 전에 이제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가장 질의가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검사 결과 통계 및 제출 메뉴에서 작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어려워하시는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시도교육청이나 이제 교육지원청 담당 선생님들께 질의를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제 실시 대상 학생 수는 실제로 이제 학적에 등록되어 있는 요 대상 학생으로 되어 있는 정보들을 먼저 앞에 불러오고요. 여기서 미실시 현황에 지금 이 화면에서는 미실시한 학생이 없어서 전부 0명으로 뜨는데 미실시한 학생이 있게 되면 학생 수 나에 이제 숫자가 기입이 됩니다. 이제 1학년 남학생 몇 명이 참여를 안 했는지 여학생 몇 명이 참여를 안 했는지 각각의 숫자로 나오게 되고요. 그 사유에 대해서 이제 학부모가 거부를 했는지 아니면 뭐 관련 문제로 이미 치료를 받고 있어서 뭐 이제 검사를 하지 않았는지 혹은 이제 몸이 불편하거나 뭐 이런 사유로 인해서 이제 각각 이제 어떤 사유로 미실시를 했는지 여기서 기입을 이제 한 인원수에 대해서 기입을 하실 수 있고요. 이 부분을 조금 착각을 많이 하셔서 질의를 남겨주시는데 검사 결과 시스템 처리 결과라고 하시는 부분 보이시나요? 이 부분이 이제 실제로 검사 결과 온라인 검사를 참여한 데이터 그리고 서면 검사를 등록한 데이터들을 이제 집계를 해가지고 시스템이 자동으로 이제 관심군 결과에 대해서 해당 표로 이제 작성을 해주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나왔기 때문에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상 옆에 보시면 검사 결과 학교 내 면담 소견 반영 결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최종적으로 학교에 이제 관심군이 어떤 상태인지 기입을 하셔서 저장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제 검사 결과에는 지금처럼 이제 관심군으로 2명, 이제 1학년 2명이 1학년 남학생 2명, 여학생 1명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학교에서 만약에 이 학생들에 대해서 이제 뭐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얘는 그냥 장난을 친 거여서 관심군이 아니네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한 결과를 이제 검사 결과 학교 내 면담 소견 반영 결과에 기입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게 뭘 입력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관심구는 학교에 아마 5명이 있는데 여기를 전부 0으로 기입을 하셔서 이게 마이너스 개념인 줄 알고 전부 0으로 기입을 하셔서 제출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조치 결과 통계를 작성할 때 우리 학교에 관심군이 다 0명으로 나와요 이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검사 결과 학교 내 면담 소견 반영 결과가 이제 시스템 처리 결과를 보고 그 바탕으로 이제 상담을 진행하고 이제 면담을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판단된 이제 관심군의 숫자를 검사 결과 학교 내 면담 소견 반영 결과에 적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변화가 없다면 이제 검사 결과 시스템 처리 결과에 있는 걸 그대로 옮겨서 이제 면담 소견 반영 결과 적어 주시면 되고, 만약에 변화가 있다면 그 변화된 수치만큼 이제 가감을 하셔서 이제 면담 소견 반영 결과에 적어서 저장을 해 주시고 제출을 해 주시면 되는 부분인데 대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이제 조치 결과 통계 및 제출 메뉴에서는 직접 기입을 하신 학교 내 면담 소견 반영 결과가 조치 결과 통계 및 제출 메뉴 맨 앞쪽 자리에 이렇게 불러오게 되거든요. 이제 만약에 무슨 메뉴인지 몰라서 뭐 하는 건지 몰라서 다 0으로 기입해서 제출한 경우 여기 다 0으로 뜹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 학교에 관심군이 5명이 있다고 시스템 처리 결과는 그렇게 나왔는데 왜 여기 다 0명으로 뜨나요?라고 하는 거 보면 이제 기입을 이제 잘못하셔가지고 여기 다 0명으로 반영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에 있을 경우에는 이제 증감 처리를 통해서 이제 작성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이 부분에 이제 학교 내 면담 소견 반영 결과를 바탕으로 불러온다는 거 미리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조치 결과 통계를 작성할 때도 조금 헷갈리시는 부분이 위쪽에 헤더 부분 보시면 관심군과 자살위험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1학년 남학생 같은 경우는 이 학교 1학년 남학생은 관심군이 총 2명이 있고 그 중에 자살위험군이 1명이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생각을 이제 잘못하셔가지고 기입을 하실 때 우리 학교에는 관심군 1명, 관심군이면서 자살위험군인 학생이 1명 이렇게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왜 2명이 안 나오죠? 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관심군 이제 1학년 여학생은 관심군은 1명이고 자살위험군은 없는 상태. 1학년 남학생 관심군은 2명인데 총 2명이고 그중에 자살위험군은 1명인 상태. 이 자살위험군은 관심군이면서 자살위험군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인지를 하시고 기입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만약에 학교에 이제 전입 전출 등으로 인해서 관심군 혹은 관심군이면서 자살위험군인 학생의 수가 변동이 되면 해당 증감 처리 부분에서 이제 그만큼 숫자를 기입을 해서 조정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관심군이면서 자살위험군이 1명인 학생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제 1학년 남학생의 관심군은 총 3명이고 관심군이면서 자살위험군인 학생은 2명. 이렇게 기입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옆쪽에 보시면 요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학생 수를 체크를 하셔서 기입을 하신 후에 조치 결과 등록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상이 없으면 학교 상신, 그 다음에 마감 제출하기 순서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선 주요 질의사항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온라인 검사 참여하는 도중에 이제 가상 키패드를 이용해서 보안을 위해서 가상 키패드를 이용하게 되는데 가상 키패드가 한 번씩 나오지 않아서 본인 확인 번호를 입력할 수가 없다 이렇게 질의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설정을 하셔서 이제 진행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이제 본인 확인 번호 입력한 옆에 체크 버튼을 눌러서 가상 키패드를 미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서 본인 인증번호 입력하시고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에서 가끔 질의를 자주 남기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요.
가끔 학교별 참여율 현황 메뉴를 확인하다 보니까 특정 학교의 참여율이 100% 이상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질의를 주십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해당 학교에 실제로 학생이 20명 있었고 검사 결과도 20건이 있었는데 한 명이 전학을 간 경우, 이런 경우나 아니면 전입을 와서 또 추가로 등록을 한 경우, 이렇게 되면 이제 참여율이 조금 100% 이상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대상학교 관리에서 학교 기초정보 불러오기를 다시 해주시게 되면 그런 숫자를 다시 체크를 해서 이제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는 검사 결과 데이터에 대한 사용 안함 처리를 해서 참여율을 다시 조정을 해주게 됩니다. 이 부분 이용하셔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검사 결과 마감 처리, 조치 결과 마감 처리, 마감 제출하기 버튼이 비활성화되어 마감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이제 시도교육청 담당 선생님이나 교육지원청 담당 선생님이 이제 파견을 가셔서 다른 학교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그 계정으로 이용하시는 경우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시도교육청 소속 계정을 이용하셔서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삭제 처리에서 자료 삭제 처리가 이루어지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자료 삭제 처리는 뭘 하는 기능이냐면 학생들이 이제 검사 결과에 응답한 내용을 삭제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검사 결과지를 바탕으로 나오는 이제 아까 점수가 나오는 메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활용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고요. 대신 이제 검사 결과 통계는 숫자를 기입해서 따로 저장을 한 거기 때문에 검사 결과 통계는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제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를 하는 게 검사 결과 통계값과 조치 결과 통계값을 저장해서 이 결과값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인은 가능하게 됩니다. 검사 및 2차 조치 일자 관리 메뉴에서 이제 상담 대상이라고 표시되는 학생이 있고 아닌 학생이 있는데, 이런 학생들은 이제 실제 검사 결과 데이터 등록된 걸 바탕으로 관심군으로 이제 지정이 된, 그러니까 정상군이 아닌 경우에는 옆에 상담 대상으로 뜨게 되고요. 이 부분을 확인하셔서 이제 그 관리를 이제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라 이 해당 메뉴에서 참고용으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별 검사 결과, 재검사 결과를 검사 결과 통계 자료에 반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재검사 결과 등록한 경우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적용하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하고자 하는 검사 결과를 적용하기 버튼을 눌러서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작년에 좀 많이 들어온 질인데요. 반별 검사 결과에서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해당 메뉴에서 이제 뜨는 검사 결과 옆에 보시면 점수라는 부분 보이시나요? 이제 점수에 보이는 예를 들면 1학년 일반 학생 같은 경우 이제 점수는 24점으로 해당 메뉴에서 조회가 됩니다. 근데 여기 있는 값들을 다 합쳐보니 24점이 넘어요. 왜 일치를 하지 않나요? 하고 이제 질의를 많이 남겨주시는데요. 이제 하위 척도 결과 조회 하위 척도 결과 조회는 이제 해당 개인 내적 성격 특성에 대해서 어떤 몇 점 받았는지, 이런 개인 외적 성격 특성에 대해서 어떻게 점수를 받았는지, 이런 문항에 대한 점수를 각각 보여주는 부분이고, 반별 검사 결과에서 조회를 했을 때 나오는 저 점수는 관심군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 60여 개의 문항 중에 포함되어 있는 문항들 중에 관심군 여부를 판단하는 문항에 대해서만 합계를 낸 점수기 때문에 아까 그 화면과 이제 점수 합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게 정상이고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류로 이제 접수를 해주시는데, 이 부분 이제 읽어보시면 관심군 판별 기준이 되는 점수는 지정된 28개 문항의 점수를 합산한 수고요. 하위 척도 결과 조회 화면에 출력되는 되는 거는 이제 관심군 판별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이제 관심군 판별 기준이 되는 점수와 이제 하위 척도 결과 화면에서 출력되는 점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은 이제 인지하시고 만약 여쭤보시면 안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주요 질의사항으로 학교 부분에 전입 전출에 대해서 가장 많이 여쭤보십니다. 만약에 전입생이 있는 경우 어떤 방법으로 검사에 참여를 할 수 있나요?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전출교에서 검사를 참여하고 온 경우면은 이제 해당 학생 또는 이제 학부모로부터 개인정보 이관 동의를 받은 후에 이제 전출교로부터 검사 자료를 오프라인으로 전달받아서 이제 해당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반별 검사 관리에서 서면 검사로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만약에 개인정보 이관 동의를 받기가 어렵거나 검사에 참여하지 않고 이제 전학을 온 경우에는 본인 확인 번호를 발급해서 온라인 검사에 참여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반별 검사 결과 관리 화면에서 이제 서면으로 검사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전출을 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여쭤보시는데 반별 검사 관리에 재학생의 검사 결과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해당 학교에 이제 재학 중이지 않은 학생들의 자료를 조회해서 출력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 자료를 만약에 전출간 학생이 요청을 하게 될 경우 이제 요 메뉴에서 출력을 하셔가지고 전달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 부분부터 이제 나이스 사용자 지원 질의 안내 부분부터는 다시 이제 캐리스 담당 선생님께서 안내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용자 질의 관련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서는요, 매뉴얼 차원의 1차 대응을 부탁드리고요. 혹시나 지원이 필요하실 경우에 나이스 사용자 지원 시스템의 교육청, 학교, 담임 구분으로 질의를 올려주시면 데이터 확인 및 시스템 차원의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이스 사용자 지원 시스템에 질의를 등록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help.nice.go.kr로 접속하셔가지고 나이스 인증소로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 등록하실 경우에는 먼저 우측 상단의 업무 영역을 클릭하셔서 학교 행정에 장학 업무 영역을 선택하고 등록을 누릅니다. 화면 중앙에 질의 등록 버튼을 클릭하셔서 안내에 따라 등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질의 등록 시 입력 구분은 화면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문제 화면을 캡처하셔서 첨부해 주시면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온라인 질의로 계속 뭐 시스템 사용자 설명서 어디서 봐요 막 이렇게 말씀 많이 주시는데 시스템 사용자 설명서는 저희 교육청 교육지원청에 다음 주 중으로 인쇄본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이스 광장과 학생건강정보센터에 파일로 업로드할 예정이오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요 내용은 별도로 저희가 전달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용자 교육은 마치고요. 이어서 4세대 나이스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4세대 나이스 구축 TF에서 학생정서 행동 특성 검사를 업무를 맡고 있는 캐리스의 김진영입니다. 네, 지금 아마 이제 좀 슬슬 안내가 되고 있어서 되게 엄청 관심이 많으실 것 같긴 한데 지금 저희 4세대 진영 나이스가 지금 이제 곧 6월 정도에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저희도 원래 사용자 교육을 별도로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2023년에는 3세대 지금 현재 나이스 사용하다 보니까 사용자 교육은 일단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저희가 지금 4세대 나이스에서 주요 기능 개선되는 사항들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주요 기능 개선 사항과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그냥 지금 간단하게 구축 현황 알려드리면 저희가 2018년 8월부터 ISP라고 해서 정보 전략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였고요. 제가 2021년 8월 개발 2단계 사업에서 지금 학생정서가 2단계 사업을 해서 구축 사업이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23년 3월부터 저희가 베타 테스트라는 걸 통해서 시범 운영 같은 걸 통해서 기능 점검을 추진 예정이고요. 학생정서 행동특성 검사는 3세대 나이스에서 검사 실시한 이후에 6월에 4세대 진영 나이스 개통하게 되면 그때 데이터 이관 후 저희가 조치 결과나 이런 후속 조치를 4세대 나이스에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업무 흐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3세대 나이스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나마 좀 변경된 걸 제가 이렇게 체크한 건데요. 일단 크게
교육청에서는 상관없으시지만 크게 바뀐 게 교육부에서 그 설문지 검사지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지 등록을 하시게 되면 교육청과 학교에서 조회가 가능하시고요. 이게 왜 좀 크게 바뀐 거냐면 그 지금 다국어 언어 지금 11개 언어로 제공이 되고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교육부에서 등록을 하시게 되면 그거를 학교에서 조회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매뉴얼상에서 이렇게 파일로만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 이제 시스템에서 조회가 가능하다는 게 좀 크게 바뀐 점입니다. 그리고 아마 교육청에서 이것도 좀 편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다른 거는 거의 유사한데 저희 그 원시자료 지금 아까 안내했지만 쿼리를 돌려서 보통 별도로 생성하신 다음에 그거를 CD로 구워서 제출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시스템상에서 가능하게 변경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메뉴는 거의 동일한데 거기 이제 교육부 제출, 교육청에서 교육부 제출이라는 기능이 추가가 되게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업무 프로세스는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이제 바뀌게 되는 게 지금은 저희가 뭐 본인 확인 번호라고 해서 학교폭력 실태조사라던가 학생 정서 그다음에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본인 확인 번호라고 이렇게 해서 다 관리하고 계셨는데 이걸 참여 번호라고 해서 저희가 공통된 명칭으로 해서 변경을 하게 되었고 그다음 이 참여 번호가 지금과 현재 동일하게 7자리로는 생성이 되게 되는데 저희가 이게 그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참여 번호가 아니고 저희가 교육 디지털 원패스라는 그 저희 학부모 사이트 학부모 서비스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으시면 굳이 참여 번호를 입력하시지 않으셔도 교육 디지털 원패스를 통해서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를 참여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여기 자료에는 포함하지 않았는데 지금 저희가 QR 코드를 통해서 지금 참여 번호가 배부될 때 QR 코드가 같이 배부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거를 가지고 QR코드를 대면 참여번호 누르시지 않고 바로 검사 문항으로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 좀 참여번호라는 방식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사용자 편의성을 드릴 수 있게 좀 다양한 방식으로 하는 게 학교에서 학생 학부모가 가장 느끼는 개선 사항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크게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아마 그 검사 결과가 가정통신문으로 지금 안내가 되고 있잖아요. 이거를 온라인에서 지금 에듀로에서 동일하게 참여번호를 입력하셔서 온라인에서 검사 결과를 조회하실 수 있게 기능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학교에서는 이 부분이 좀 크게 바뀌신 걸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주요 개선 사항들은 이렇게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검사제 관리와 교육부 기능에 있고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지금 저희가 그 자세 면담 기록지 양식을 17개 시도가 조금씩 다르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금 현재는 나이스상에서는 공통되게 하나로 나오게 있어서 이게 좀 시도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그 이 양식을 등록하시게 되면 해당 시도에서는 교육청에서 등록한 자세 면담 기록지를 다운받아서 활용하실 수 있게 변경됩니다. 그리고 검사지 조회가 아까 말씀드린 그 11개 언어별로 조회가 되는 기능이 구현되고요. 그다음 이거는 좀 소소하긴 한데 저희가 그 검사 결과 마감 처리할 때 보면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학교 급별로 그냥 초중고 이렇게 나오시다 보니까 초등학교는 1학년 4학년이 통 뭉뚱그려서 나오다 보니까 이게 1학년인지 4학년인지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1학년 4학년이 확인하게 학교 급별로 학년이 나올 수 있게 조회 기능을 추가하였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원시자료 생성, 삭제, 제출을 시스템에서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참여번호 관리가 본인 확인 번호가 참여번호로 변경되고 학부모님께서는 교육 디지털 원패스를 활용하셔서 참여하실 수 있고 그 QR코드도 추가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검사 결과 조회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이제 화면을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청 화면인데요. 이게 그 자료 관리라는 메뉴에서 자사 면담 기록 양식 관리라는 메뉴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교육청 담당자분이 이 추가를 누르시고 여기서 이 첨부 파일로 등록을 하시게 되면 그래서 여기 보면 학교 전송이라는 버튼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학교 전송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여기 학교의 검사 결과 통계 및 제출이라는 메뉴에서 보면 여기 자살 면담 기록 양식 조회라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팝업이 뜨게 되어 있거든요. 이러면은 교육청에서 등록한 양식을 다운받아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보시면 전체 UI 자체가 이게 지금 4세대 나이스 시스템이거든요. 이게 시스템 화면을 저희가 개발 화면을 캡처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바뀌신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이 많이 바뀌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건 학교 메뉴이고요. 학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지 조회 메뉴입니다. 교육청 메뉴이고요. 교육청에서 이 자료 관리에서 검사지 조회하게 되면 검사 연도와 언어를 선택하시게 되면 교육부에서 등록한 언어별
운항을 조회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언어별로 검사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 온라인 검사 기한 설정인데, 이거는 아까 앞에 기능 개선 주요 기능 개선 사항에는 없는데, 이게 제가 왜 화면을 넣었냐면 현재랑 동일하게 검사 시제기가 종료일은 넣게 되어 있으시고 대상 학교를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검사 결과 조회 시작일과 검사 결과 조회 종료일이 있습니다. 이게 에듀로 아까 온라인에서 참여 번호로 검사 결과를 학부모님이 조회하실 수 있는 기간 자체를 이게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다들 아시겠지만 이 검사 결과 자체가 원시자료 삭제 이후에는 안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검사 결과 조회가 안 되다 보니까 학부모님께서 조회하실 수 있는 날짜를 반드시 설정을 해 주셔야지 그 기간 안에 하실 수 있고요. 이거를 이 학교 볼 대상별로 대상학교를 지정하셔서 어떤 특정 지역청이라든가 이런 순으로 해서 지원청을 해서 검사 결과 조회 일자를 지정해 주시는 게 이번에 좀 추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조회하려면 이거 날짜를 설정해 주셔야 된다는 점을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검사 결과, 지금 교육청에서 검사 결과 관리 보시면 학교별 검사 결과 조회 보시면 여기 이렇게 지금은 고등학교로 나와 있는데, 여기가 이제 학교급 했을 때, 초등학교 했을 때 초1, 초4로 해서 구분이 돼서 이제 조회된다는 걸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 원시자료 관리 메뉴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 검사 결과 관리 메뉴 가면 원시자료 관리 메뉴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아까 지금처럼 동일하시게 자료 생성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자료 삭제하기 전에 다운로드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운로드 받으시게 돼 있고, 그다음에 삭제 누르시면 되는. 근데 삭제하시기 전에 동일하게 제출 누르시면 교육청에서 교육부로 제출이 되게 됩니다. 예, 그다음 에듀로 저희가 학생 학부모 참여하는 에듀로에서 참여 방법은 프로세스는 동일합니다. 프로세스는 동일하고요. 예, 이것도 지금 저희가 바뀌는 디자인인데, 이거는 좀 아직 에듀로 쪽은 저희가 지금 현재 개발이 완료된 상태는 아니라서 좀 이 부분과 조금씩 다른 부분도 있긴 할 텐데 그냥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명칭 자체가 원래 학생 학부모 참여 통합 서비스였는데 저희가 그런 명칭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저희가 교육설문이라는 명칭을 지금 이제 4세대 나이스에서 쓰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 학부모 참여 교육설문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여긴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 학교 폭력 실태 조사, 교원 능력 개발 평가,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4세대에서 추가로 된 특수교육 대상자 인권실태 조사가 이 교육설문 에듀로 www.edu.go.kr을 통해서 제가 시작 페이지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제가 이걸 무로 보여드린 게 저희가 시기가 이게 특정 시기에만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 정서랑 학교 폭력은 4월 정도에 보통 실시하고 교원 능력 개발 평가는 보통 9월 정도에 실시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활성화, 비활성화 이렇게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활성화 될 때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활성화 됐을 때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은 교평이랑 인권실태 조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서가 지금 이렇게 활성화가 이제 될 거고요. 그래서 참여하기를 누르시게 되면 이제 이렇게 시도교육청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보면 화면이 깨져 있는데 어쨌든 이건 PC 왼쪽은 PC 화면이고요. 이건 오른쪽은 모바일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도를 선택하게 되면 참여하게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생과 학부모의 검사에서 참여하는 방법을 누르게 되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참여 번호로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참여 번호 지금과 동일하게 본인 확인을 하게 되어 있고요. 학부모님 같은 경우는 학부모를 누르면 이렇게 저희가 본인 확인 방법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번호나 교육 디지털 원패스 중에 무엇을 할 것이냐를 선택하셔서 하게 되고, 지금 교육 디지털 원패스는 아직 화면이 개발이 덜 돼서 제가 여기 추가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약에 본인 확인 번호로 할 때는 이렇게 해서 동일하게 하는 거고, 교육 디지털 원패스는 그냥 로그인하는 거 화면이 아마 뜨실 거예요. 그래서 로그인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QR로 들어가실 경우에는 아마 바로 이 참여번호를 누르지 않고 바로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다음 저희가 그 검사 결과 우편물 발송은 지금 사실은 온라인 조회야 그러니까 가정통신문 발송은 병행하게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이 다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그 우편 발송을 하시게 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이 주소를 입력하시는 프로세스는 그대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하게 되면 저희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다국어 언어가 그 시스템상에서 등록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국어로도 학생 정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그러니까 참여번호로 확인하게 되면 이렇게 검사할 언어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개 언어가 조회되고요. 여기서 언어를 선택하셔서 넘어가시게 되면 지금 문항 화면은 그냥 대략 이렇게 구현이 될 거다라고만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와 동일하게 이전 문항과 임시 저장 그리고 다음 문항으로 선택하셔서 넘어가실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제출하기에서 제출하게 되면 지금 검사 끝내기 안내가 되고 이렇게 해서 그냥 검사는 실시해서 종료를 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검사 결과 조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여번호를 동일하게 입력하시게 되면 특정 기간, 아까 교육청에서 일자를 설정해 주셨잖아요. 일자 설정해 주신 일자에는 참여번호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본인이 해당하는 학생의 검사 결과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좀 워낙 많기는 해서 페이지가 한 5페이지 정도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검사 결과 이렇게 보시게 되고 그리고 이게 뭐 초등, 중등 이렇게 좀 나눠서 검사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게 지금 이 정도까지 일단 개발이 돼서 주요 개선 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가장 궁금하신 건 사실 일정이실 텐데 일정은 아까 저희가 교육부랑도 계속 저희가 협의를 하겠지만 지금 4세대 나이스 개통이 6월 예정이긴 한데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이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이스, 3세대 나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4세대 나이스로 옮겨야 되는 이 작업이 사실은 기간 소요가 엄청나게 될 것 같고 그 동안에는 사실 3세대 나이스도 내려갈 거고 그 동안에 뭔가 이렇게 이관 작업 같은 게 시도별로도 사실은 조금씩 다르실 수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 워낙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이 3세대 나이스가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런 게 조금 사실은 아직까지는 유동적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한 저희가 5월 정도나 돼야 정확한 안내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대략적으로 6월 정도에 아마 4세대 나이스를 사용하게 될 것 같다. 그렇게 돼서 지금 저희가 일정이 뭐 원시대로 삭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일단 5월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일단 교육부에서도 안내가 나갔는데 이 부분은 아마 저희가 5월쯤에 재안내가 나갈 것 같고 그리고 개통하고 나서 저희가 아마 지금 4세대 나이스 화면에서 뭐 조치 결과하는 거나 이런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마 별도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부분은 지금 화면이나 이런 거 자체는 거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디자인인 부분이 되게 많이 바뀐 거지 아마 프로세스는 거의 동일하실 거라서 그냥 화면 구성이 이렇게 되게 많이 바뀐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서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아까 말씀드린 교육부랑 협의해서 저희가 5월에 진행을 다시 재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지금 일단 4세대 저희 4세대 나이스 기능 개선 사항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